유강남은 한때 롯데 자이언츠의 주전 포수로서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22년 FA 시장에서 롯데와 계약한 유강남은 그 당시 롯데의 안방의 핵심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고, 그의 합류는 롯데 팬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죠. 롯데는 그동안 포수진에서의 항상 불안정함을 겪었기 때문에 유강남의 영입이 팀의 안정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유강남의 활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2023 시즌에는 그의 성적이 눈에 띄게 하락했고, 2024 시즌 중반에는 왼쪽 무릎 부상으로 인해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상으로 인해 유강남은 수술을 받았고, 장기적인 재활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에서 유강남의 입지를 크게 약화시켰는데요. 어떤 팬들은 유강남을 먹튀라고 욕하기도 하며 많은 연봉에 제대로 된 활약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꼬집기도 했죠. 현재 롯데 자이언츠는 2024 시즌 이후 젊은 포수 자원을 발굴하고 팀의 재구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강남에게 큰 압박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가 다시 주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동안 롯데의 안방을 지키기 위해 많은 기대를 받았던 유강남은 부상과 부진이 겹치면서 팀 내에서 점점 중요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강남의 부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을 넘어서 팀 전력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특히 타격 성적은 2023년 이후로 꾸준히 하락했으며 수비에서도 예전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롯데는 젊은 포수들을 육성하려는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있으며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새로운 자원 발굴에 집중하고 있죠. 김태형 감독은 유강남의 빈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자원들을 찾고 있는데요. 그는 올 시즌 중반 이후부터 신인 선수들과 육성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롯데가 유강남 대신 젊은 자원을 중점적으로 활용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죠. 유강남의 부재로 인해 롯데는 포수진의 재구성을 시급하게 진행해야 하며, 이는 팀 전체적으로 중요한 전력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유강남이 롯데에 남을 수 있는 기간은 2026 시즌까지입니다. 현재의 성적으로는 정말 먹튀라고 불려도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만큼 롯데로 이적을 하고 난 이후에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롯데가 극단적인 마음을 먹는다면 유강남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아직 2년이라는 계약 기간이 남아있고 아직 줘야 할 몸값도 많기에 팀 간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상황이죠. 그동안 롯데에서 보여준 것이 없기에 그것마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 롯데에서 끝까지 버틴다고 하더라도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2년 후에는 갈 수 있을 팀이 없을지도 모르죠. 유강남은 단연간 리그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베테랑 포수이지만 그의 부상과 부진은 팀 내에서의 중요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롯데가 그의 경험을 중시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전력 재구성을 위해 젊은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줄 가능성이 큰 상황이죠. 결국 유강남의 미래는 불확실하며 롯데 자이언츠는 그의 역할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가 다시 팀의 중심으로 돌아오려면 재활 후 복귀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지만 팀은 이미 그의 자리를 대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2025 시즌을 대비해 젊은 포수진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강남의 방출 가능성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2년이라는 보장은 롯데가 가용한 카드가 적다는 것을 의미하죠. 2024 시즌 중반 이후 그의 성적은 더욱 하락했고 부상이 겹치면서 팀 내에서의 존재감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2024 시즌을 통해 포수진 재구성의 필요성을 절감했는데요. 롯데의 포수진 타율은 1할대에 그쳤으며 이는 팀 공격력에 큰 약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유강남뿐만 아니라 손성빈, 정보곤 등 기존의 백업 포수들 역시 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활용했던 주력 포수 자원들 중에 제대로 활약을 했던 선수가 없는데요. 정보근의 타율 2할 2푼 6리, 손성빈의 타율 1할 9푼 7리, 유강남의 타율이 1할 9푼 1리로 포수만 비교한다면 최약체로 분류되는 상황이죠.
롯데가 정규 시즌 타격에서 3할 1리의 기아에 이어 2할 8푼 5리로 2위를 기록하는 팀이기에 포수진의 부진은 정말 뼈아팠던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팀 전체적으로 포수진의 불안정성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었고, 롯데는 2025 시즌을 대비한 대대적인 재정비를 계획하게 되었는데요. 김태형 감독은 시즌 후반부에 젊은 포수 자원들을 테스트하며 팀의 미래를 대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승구와 백두산 같은 젊은 선수들이 앞으로 롯데의 안방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유강남의 입지 감소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롯데는 이미 그의 대체 자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롯데는 2024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포수 박재엽을 지명하며 포수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박재엽은 뛰어난 수비력과 빠른 경기 적응력을 갖춘 신인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롯데는 그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죠. 김태형 감독은 박재엽을 비롯한 젊은 선수들이 롯데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축 자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롯데의 포수진 문제는 단순히 유강남 한 명의 부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롯데는 포수진 전반에 걸쳐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젊은 포수들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강남의 부상과 부진은 이러한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고, 롯데는 더 이상 그의 회복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유강남이 롯데 자이언츠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다시 차지하기 위해서는 재활 후 복귀가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나 그의 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팀이 이미 새로운 포수진 구성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입지는 여전히 불안정하죠. 그만큼 2024 시즌의 유강남과 이후 시즌의 유강남의 인지도가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유강남의 롯데 자이언츠에서의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그는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으며 재활 후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롯데는 이미 그의 대체 자원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아직 계약은 2년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유강남과 재계약을 진행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으며, 그의 역할이 팀 내에서 중요하지 않게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유강남이 팀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과 리더십은 여전히 가치가 있지만, 팀은 더 이상 그를 주전 포수로 계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롯데는 2025 시즌을 준비하면서 포수진을 대대적으로 재편할 것이며, 이는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보입니다. 만약 롯데가 유강남과의 결별을 선택한다면 이는 팀의 안방 구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젊은 자원들을 중심으로 팀을 재편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강남의 방출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으며, 포수진에서의 변화를 통해 팀은 더 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롯데의 올 시즌은 이미 마무리가 되었지만 포스트 시즌 진출팀보다 더 빠르게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 2025 시즌에는 올 시즌과는 다른 롯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구독 누르시면 행운이 찾아갑니다.